선생님, 소화비만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소화비만은 보통 유아기에서 사춘기까지의 연령대에서 체중이 신장별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소화비만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한번 살이 찌게 되면 체중을 감량한다고 해도 이미 늘어난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가 줄여들지 않기 때문에 쉽게 살이 찌게 되는 체질이 되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된 먼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비만 세포 때문에 그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성호르몬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사춘기가 좀 일찍 나올 수 있고요. 그게 더 심하면 만 8세, 9세에도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성조숙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또 성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성장 호르몬도 아직 작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키가 자라게 되고 또 성장판도 미리 닫히기 때문에 키 성장에도 큰 방해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몸 건강도 건강이지만 좀 정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게 제 주변에 좀 이렇게 체구가 나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자존감도 많이 무너지면서 좀 그것 자체만으로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시절엔 또 더 할 수 있죠. 주변 친구들하고도 많이 비교당하고 이러니까. 네, 그런 경우가 사실 꽤 있습니다.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놀리다 보니까 자신감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사회 심리적인 문제들도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얘기인데 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랑 자식이 이렇게 음식물 꼬딱꼬딱 넘어가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머님들 이제는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화비만은 꼭 신경 써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애들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크게 드네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소화비만 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3명 중에 1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체육 활동도 못하게 되고 이제 외부 활동량들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애들은 뛰어놀아야 되는데 요즘 같은 아파트 시대에 뛰다 보면 아래층에서 인터폰 오죠. 애들이 계속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말 그 시쳇말로 확진자라는 그 슬픈 웃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서라도 이 칼로리 소모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소화비만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대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드라마가 남아있죠. 과연 이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제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보시죠.